가격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등급 간의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고 그에 비해 옵션은 너무 빈약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쌍용의 2020년형 G4 렉스턴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럭셔리 트림입니다. 3,439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87마력의 43토크인 2.2 레트 엔진 들어옵니다. 레트 엔진 특징이 저 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고 그 토크감이 전 영역대에서 고르게 나오는 엔진입니다. 사이드 미러는 LED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 있고 비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금방 물기 마르라고 열선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큰 차라 그런지 기본 등급부터 18인치 휠을 넣어주고요. 방향 지시등도 헤드램프 안에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미등도 LED로 들어가 있고요. 가죽 스티어링에 열선 기능 추가됩니다. 열선 기능이 평소에는 몰라도 겨울에는 필수죠. 운전석 시트도 편하게 조절 가능하도록 전동 기능 추가됩니다. 앰비언트 무드 램프는 실내의 고급감을 올려주기 위해 들어가는 간접 조명인데요. 설정에 따라 여러가지 색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색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사제로 하면 확 티나고요. 순정으로 들어가야 깔끔하고 이쁩니다. 오토 클로징은 문을 살짝 닫아도 차가 알아서 문을 꽉 닫아주는 기능인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있는 차 타다가 없는 차 타면 꽤 불편하더라고요. 스마트키 적용되면서 버튼 시동도 같이 적용됩니다. 렉스턴의 도어 잠금 해제 방식은 현대차처럼 손잡이에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도어컵에 손을 넣으면 열리고 손잡이를 터치하면 문이 잠깁니다. 1열 창문은 스마트키로 열린 버튼을 누른 후 한 번 더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닫을 때는 반대로 잠금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있으면 올라가고요. 운전석에는 전동식 럼버 서포트 들어오는데 깊이뿐만 아니라 위아래 높이도 조절 가능합니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는 정차를 반복하는 시내 운전 시에 오토홀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 기능인데요. 정차 시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오른발이 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쓰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 들어옵니다. 크루즈 컨트롤 세팅한 상태에서 토글 스위치를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면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디젤 SUV인 만큼 엔진 소음도 잡고 차량 내 정숙성을 위해 앞유리에 차음유리 적용됩니다. 1열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적용되는데요. 원터치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기본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경고장치 들어옵니다.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면 사이드 미러에 있는 사각지대 아이콘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 소리로 경고해줍니다. 스마트 미러링이 가능한 8인치 디스플레이 들어옵니다. 쌍용의 미러링이 좋은 게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후방 카메라까지 적용되니까 내비게이션 따로 살 필요가 없죠. 럭셔리 트림 단점입니다. 헤드램프의 방향 지시등이 LED이긴 하지만 정작 헤드램프 자체는 일반 프로젝션입니다. 데이라이트는 하얀색인데 전조등이 노란색이라 깔맞춤이 안 돼서 좀 별로예요. 그거 뭐 옵션으로 달면 되지. 네, 안 됩니다. 146만원 더 주고 마제스티에 올라가야 돼요. 또한 후미등은 LED이긴 하지만 방향 지시등은 전구입니다. 이거 뭐 하나 제대로 주지를 않네요. 언제쯤 우리나라 차들은 방향 지시등에 과감하게 LED 팍팍 꽂아줄까요? 계기판도 3.5인치 모노 TFT LCD가 박혀있는데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옵션으로 바꿀 수 있느냐? 네, 없습니다. 스마트키로 창문을 내릴 수 있게 해준 건 참 고마운데 뭔가 아쉬운 게 1열만 가능합니다. 뒷좌석 창문은 리모트 컨트롤로 내릴 수가 없어요. 만약 뒷유리까지 내리고 싶다? 무려 976만원 더 주고 4,415만원짜리 헤리티지 스페셜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옵션으로도 넣을 수가 없어요. 트렁크 역시 수동인데요. 렉스턴 안 그래도 프레임 바디라 트렁크 높이가 높은데 여기서 수동으로 열기까지 하려면 정말 힘들겠죠. 마제스티 트림입니다. 3,585만원이고요. 럭셔리 대비 146만원 올랐습니다. HID 헤드램프, 제논 램프라고도 하죠. 옛날에 벤츠 차량에 많이 들어갔던 헤드램프입니다. 역시 쌍용은 엔진이나 미션 보면 벤츠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반 램프보다 2.5배 정도 밝은지라 싸제로 HID 튜닝에서 구조 변경 받는 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반대편에서 눈뽕 맞으면 진짜 눈이 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토 레벨링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램프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닙니다. 워낙 밝은 램프라 야간 운전 시 밤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꼭 하셔야겠죠.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전동식 트렁크인데요. 전동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뒤에 서 있으면 알아서 열리니까 좋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두 손 가득 장을 보았을 때 따로 스마트키를 꺼낼 필요 없이 트렁크가 열리니까 편하겠죠. SUV 트렁크가 너무 높거나 무겁다고 생각되신다면 스마트 테일게이트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제스티 단점입니다. HID가 밝아서 좋긴 하지만
지금은 LED 헤드램프의 시대잖아요. 좀 뒤처진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밝기로 보면 HID가 절대 뒤처지진 않아요. 하지만 수명만 놓고 보면 LED가 더 길죠. 그리고 오토 에어컨 없습니다. 수동으로 온도 조절과 풍량 조절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걸 옵션으로라도 넣을 수 있냐? 네, 없습니다. 무조건 271만원 더 주고 3,856만원짜리 마제스티를 올라가야 됩니다. 쌍용은 이런 거 보면 정말 오토 에어컨에 참 박한 것 같아요. 마제스티 스페셜입니다. 3,856만원이고요. 마제스티 대비 271만원 올랐습니다. 보통 휠 인치 올라가는 게 1인치씩 올라가는데, 쌍용 G4 렉스턴은 한 번에 2인치 업그레이드된 20인치 스토퍼링 휠 들어옵니다. 다이아몬드 커팅 휠도 이쁘긴 하지만 렉스턴 같은 상남자 차는 역시 스토퍼링 휠이죠. 동승석에 파워 시트 적용되면서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도 같이 추가됩니다. 조수석 시트를 운전자가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수석 왼쪽에 버튼이 달려있기 때문에 동승자가 잠들었을 경우 워크인 스위치로 시트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수석 뒷자리에 사람이 앉아있다면 운전자가 조수석을 앞으로 쭉 당겨줘서 바로 사장님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죠. 계기판에 7인치 컬러 LCD 들어옵니다. 솔직히 3.5인치 모노 액정? 말이 안 되죠. 차량 속도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도 다 표시되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부재를 채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클러스터 이오나이저는 음이온으로 냄새 입자를 잡아주는 기능인데, 저는 이거 처음에 상술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있는 차와 없는 차를 동시에 3년 몰아보니까 확실히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있는 차가 잡내가 안 납니다. 듀얼존 오토 에어컨은 온도 조절과 풍량 조절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 별개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수석 사람이 덥다고 하면 따로 온도 내리라고 하면 되고, 춥다고 하면 온도 올리라고 하면 됩니다. 양쪽으로 다른 온도의 바람이 나오니까 각자 쾌적하게 다닐 수 있죠. 8인치 스마트 미러링만 되던 액정이 9인치 액정으로 변경됩니다. 그와 동시에 내비게이션이 기본 장착되는데요. 아무리 미러링이 편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매번 세팅하는 것보단 그냥 기본 내비게이션이 내장되어 있는 쪽이 더 편하죠. 거기에 DMB도 HD DMB로 변경됩니다. 마제스티 스페셜 단점입니다. 뷰티풀 코란도는 10.25인치 풀 LCD 계기판이 되는데 왜 렉스턴은 그게 안 되죠? 물론 내비의 정보가 7인치 액정에 표시되긴 하지만 내비게이션 자체를 띄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만약 페이스리프트의 상품 구성 변경이 된다면 이 부분은 꼭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10.25인치 말고 12.3인치로 확 키워주면 좋겠죠. 이 정도 등급만 되어도 옵션은 충분한데 인조 가죽 시트를 나파 가죽으로 한번 바꿔볼까 했더니 이런, 안 됩니다. 옵션으로도 추가할 수가 없어요. 퀼팅이 아니라 그냥 나파 가죽이라도 하고 싶은데 마제스티 스페셜은 철저하게 막혀 있습니다. 헤리티지 트림입니다. 4,141만원이고요. 마제스티 스페셜 대비 285만원 올랐습니다. 일반적인 회색 천장이 아닌 검은색 천장으로 바뀝니다. 이거 그냥 보기만 했을 땐 뭐 별건가 싶었는데 막상 직접 보니까 차분하고 좋더라고요. 2열 창문에 수동 선커튼 들어옵니다. 아무리 틴팅을 진하게 해봤자 직사광선 세게 들어오면 엄청 뜨겁죠. 그럴 때 선커튼을 올려서 햇빛 막으면 됩니다. 뒷좌석에 아이들 태우시는 분들에겐 정말 좋아요. 4천만원 주고 사는 차에 인조가죽 시트는 말이 안 되죠. 인조가죽 시트가 바로 나파가죽 시트로 바뀝니다. 각종 안전장치가 추가됐는데요. 멍하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전방 차량과 거리가 줄어들 때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급정거 신호를 줍니다. 이때만 빨리 브레이크 밟아줘도 어이없는 앞차 추돌을 막을 수 있죠. 그래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면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까지 작동합니다. 깜빡 졸아서 차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앞유리의 카메라가 차선 이탈을 알아채고 바로 차선 이탈 경고해줍니다. 렉스턴은 워낙 큰 차니까 이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스마트 하이빔 기능은 어두운 국도나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 편한 기능인데요. 매번 상향등을 껐다 켰다 하는 거 귀찮잖아요. 하지만 하이빔 보조 기능이 있으면 도로 상황에 맞게 차가 알아서 하이빔을 껐다 켰다 합니다. 헤리티지 트림 단점입니다. 차값이 4천만원을 돌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은 없습니다. 지금 운전석 전동 시트인데 모듈 하나만 달아주면 해결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엄청 아끼네요. 결국 274만원 더 주고 헤리티지 스페셜까지 올라가야 하는 뜻인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 따로 넣으면 되잖아. 네, 안됩니다. 지금 렉스턴의 상품 구성 자체의 전반적인 문제가 바로 이건데요. 넣고 싶은 옵션 한두 개는 좀 하이 등급에서도 넣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주 철저하게 닫혀 있습니다. 무조건 상위 등급 가야 돼요.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안 되는 것까진 참을 수 있는데 운전석 이지 액세스까지 메모리 시트에 묶여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처음에 세팅된 자세만 기억하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메모리 시트와 묶어버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헤리티지 스페셜입니다. 4,415만원이고요. 헤리티지 대비 274만원 올랐습니다. 시트와 패널 부분에 세모라고 하죠. 스웨이드 재질 적용됩니다. 1열에만 적용되던 터치도어 핸들이 2열에도 적용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생활에선 꽤 유용한 기능인데요. 우리가 차에다가 아이들을 태울 때 보통의 차라면 무조건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가서 문 잠금을 해제하고 그 다음 뒷좌석 문을 열어야 되죠. 왜냐하면 뒷좌석 문에는 문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2열 도어에 문 잠금 기능이 있다면 뒷좌석에 사람 먼저 태워야 할 때 편합니다. 이거 따로 튜닝하려면 뒷문짝 다 뜯고 문고리 새로 써서 달아야 되고 전선 연결해서 앞좌석까지 쭉 빼줘야 됩니다. 엄청 일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저 이거 다이 하다가 전선 다 끊어먹은 적 있어가지고 센터 들어가서 돈 내고 원상복구 수리한 적 있습니다. 제가 똥손이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웬만하면 정식으로 적용된 걸 쓰시는 게 좋아요. 리모트로 1열만 내릴 수 있던 창문이 이제는 2열까지 전부 내릴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차 안에 열기 뺄 때 더욱 좋아졌네요. 후진 시 좌우측 연석에 휠 긁어먹지 말라고 후진 연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기능 추가됩니다. 헤리티지에서 엄청 깠던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들어옵니다. 현대기아는 보통 2개까지만 저장되는데 쌍용은 넉넉하게 3개까지 주네요. 이거 와이프뿐만 아니라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19세 자녀에게도 운전대 줘도 되겠는걸요? 아, 안 준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피니트 사운드 시스템 들어옵니다. 헤리티지 스페셜 단점입니다. 차량 가액이 무려 4,415만원입니다. 그런데 썬루프나 전동식 사이드 스텝을 옵션으로 뺀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퀼팅 가죽 인테리어를 따로 49만원이나 해서 옵션으로 파는 건 너무하지 싶습니다. 4,141만원짜리 헤리티지에 59만원짜리 인피니티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넣으면 4,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15만원에 운전석 메모리 시트랑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스웨이드 내장 정도만 넣어준 거거든요. 그럼 엄청난 폭리죠. 진짜 이거 별것도 아닌 건데. 쌍용은 가격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등급 간의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고 그에 비해 옵션은 너무 빈약합니다. 그렇다고 등급을 안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2020년형이라고 해서 차를 파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달 수가 없습니다. 오프로드를 위한 차라서 그런 기능은 없어도 된다고요? 그럴 거면 이륜 구동은 왜 파나요? 이륜을 판다는 뜻은 온로드도 생각하고 파는 차라는 뜻이죠. 적어도 뷰티풀 코란도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G4 렉스턴에는 왜 이게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89만원짜리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진심 양심 있는 겁니까? 현대차에서는 코나나 아반떼 같은 차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죠. 거기엔 더 좋은 게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차선 이탈 방지 보조까지 되니까요. 그런데 렉스턴은 차선 이탈 경고만 해주잖아요. 그런 걸 89만원에 판다는 건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MDPS가 아닌 파워 스티어링이기 때문에 차선 이탈 보조 같은 조향 관련된 안전장치 전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2020년에 팔고 있는 옛날 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로써 1부는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